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등별 작가님과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 사실 이등별 작가님이나 저나 아니면 글을 쓰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슬럼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던 작던 슬럼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해야, 물론 저만의 이제 작가마다 노하우가 달라요. 작가마다 이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게 제 의견만 있으면은 약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작품, 그러니까 5질의 작품을 써온 우리 이등별 형님과 함께 같이 어떻게 이렇게 5작품, 저 같은 경우가 이제 6작품이죠. 5작품, 6작품 어떻게 이렇게 헤쳐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선 형부터. 그러면은 형이 슬럼프가 크게 온 적이 있었어? 나는 슬럼프 지금작 쓰기 전에가 되게 크게 왔는데, 네 번째 짝도 그 전작,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의 전작을 끝부분이 좀 힘이 많이 빠지고 멘탈도 좀 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유가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느낌,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그런 상태로 완결을 내고. 낙제생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낙제생 마무리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다. 그러면 형이 이게 어느 동안 얼마 정도 갔었어? 이게 대충 뭐 기간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형이 근데 이때 좀 오랫동안 글을 좀 못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으로. 이 다음에 바로 연재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야구물 썼었는데. 맞아. 야구물을 썼었지. 이거가 이제 좀 아쉽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연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태공자를 쓰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거 써야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막 내가 봐도 내가 쓴 글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 막 그럴 그거 때 있지. 플러스 약간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이건데 이게 과연 독자들이 재밌게 봐줄지, 이거를 근데 내가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은 내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독자들이 재밌게 봐줄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막 답이 없어 보이고 내 글 재미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확신도 좀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형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태공자를 쓰면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었어? 가장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컨텐츠를 많이 보는 거지. 다른 컨텐츠, 이제 뭐 영화나 이제 뭐 만화를 본다거나 소설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많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슬럼프를 좀 극복을 했다. 이거는 그렇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이죠. 이게 뭐 비단 웹소설만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준표가 말한 것처럼 영화, 만화, 소설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방송 프로, 예를 들어서 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자주 보고 하거든. 뭐 고등 래퍼나 뭐 쇼미더머니나. 쇼미더머니를 보고 슬럼프를 극복했다. 이런 게 근데 얘기 들어봐. 이게 되게 굉장히 다른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이 비슷한 게, 이게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딱 나와서 자기 어필을 딱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 별거 없을 것 같은 주인공이 딱 확 능력을 보여주고 주변 반응을 얻고 그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런 거랑 되게 맥락이 비슷하다 해야 되나?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오디션 참가 프로그램 자체가 각자 다들 진짜 인생 걸고 오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쇼미더머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뭐 그런 점에서 되게 신선한 방법이네요. 예능은 솔직히 저도 생각을 따로 못 해봤는데, 되게 거기 나오는 오디션 참가자들 하나하나를 다 이제 방송 쪽에서 되게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로 포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그렇지. 점에서도
좀 약간 도움을 많이 받고 사연 이렇게 나오고 이거 그 부모님 나오거든요. 이거 부모님 나오고요. 이거 부모님이 분명 식당이나 이제 뭐에서 일하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예, 힘들게 일하고 계신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딱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그걸 되게 짠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뭔가 굳은 결심을 딱 이 진채 이 랩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클리셰적인 건데 잘 먹히죠. 감성파리가 안 나오면 또 이제 섭섭해요. 요런 게 또.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의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결국에는 그렇지. 나도 뭐 이런 캐릭터를 써보고 싶고 이렇게 독자들이 시선을 이런 방식으로 모아보고 싶고 소위 이런 뽕을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서바이벌 오디션이 아니더라도 되게 소방관이 되게 고귀한 희생을 한다 이런 점에서도 차오르는 뽕이 있을 거고 그렇지, 뭐 그렇지. 영화에서는 아이언맨 1에서 자기 정체 마지막에 밝히는 부분 이런 데서도 되게 카타르시스 느끼고 할 거고 되게 영감 얻을 곳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 스스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 되게 여기저기서 영감 얻을 곳은 많다고 생각해 나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나비계곡은 어떻게 했냐? 저도 당연히 있었죠. 저도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보통 만기풀 아마 300에서 400화 사이가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쓰는 도중이 뭔가 내 스토리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같은 걸 답습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 굴레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야 되나? 아니 이거 벗어나면 독자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나만의 이게 약간 그 나만의 스타일인데 이거를 뭐 바꾸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연재 중이었잖아요. 전 연재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오래 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뭔가 다른 컨텐츠를 본다거나 이제 뭘 한다거나 이렇게 오래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당장 내일 쓸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이 너무 안 나올 것 같고 글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야. 저는 어떻게 했냐? 이럴 때는 이제 정산서라는 걸 봅니다. 이제 그 만기풀 첫 런칭 때부터 시작된 그 정산서가 다달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찍혀있는 돈을 보면은 돈을 보는 순간 열심히 해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좆된다 이런 생각이 열심히 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헛소리 같죠?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 이게 딱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돈을 벌면서 이제 그 나의 그 뭔가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쉴 수 없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자기만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시 가장 큰 치료는 금융치료라는 거.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게 단기간의 건데. 그러면 작가님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봅시다. 아까 전에 저희 말했잖아요. 이런 거 그 있잖아. 다른 거 이렇게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지? 뭐 해야 되지? 일단은 그런 것도 좋아요. 이거 작가님 혹시 하실 것 같은데 산책 같은 거 좀 도움 많이 되시나요? 산책 도움 많이 되지. 나는 맞아. 전개 막히면은 샤워 아니면 산책. 형도 똑같네. 제가 하루에 글이 안 써지면 하루에 샤워를 11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6번째쯤 하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씨팔 그러다가 몸이 녹아버리겠다. 제정신이냐? 온수값은 네가 내라 해서 정말 실제로 우리 집의 온수값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저는 샤워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샤워를 보통 하루에 진짜 글 안 써지면 10번 넘게 해요. 진짜 10번 넘게 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시면서 몸이 씨발 그냥 녹아내리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샤워 좋죠. 산책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산책은 하시면은 형님은 좀 몇 분 정도 하는 스타일? 나는 막히면은 2시간 3시간도 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잘 안 하고. 이게 저도 그런 게 저도 글이 되게 막혔을 때 2-3시간 막
그때 막 제리엠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스토리 상담하면서 2-3시간 막 산책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글을 써야 되잖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게 됩니다. 잠을 자요. 그렇게. 맞아.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산책으로 이게 뚫을 때는 이게 오늘 쓸 글 있을 때 말고 내일 써야 될 글 이렇게 내일 써야 될 걸. 딱 이제 미리 산책하면서 짜놓고 글은 내일 쓰자 아예 작심을 하고 산책을 나가는 편. 예, 그거 좋죠. 근데 보통 사실 뭐 자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거는 굉장히 산책이라든지 샤워라든지 잠을 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슬럼프고요. 그 작품 자체를 하고 이제 쓰고 난 후 차기작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쓰지 못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장기적인 슬럼프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슬럼프는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창작은 다른 이제 작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거를 여러 작품을 보시는 게 이게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예능도 괜찮아요. 진짜 뭐든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재밌어야 돼요. 이거를 이 슬럼프에서 극복할 때 이게 보통 당연하지만 모든 글을 쓰는 글쟁이들이 내가 느끼는 재미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재미를 느꼈을 때 작품을 보고 이거를 남한테도 주고 싶다. 남들에게도 이런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싶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의 원동력이자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요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작가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네. 그 가끔 뭐 지망생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 막 막 되게 인기 좋은 글을 분석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 글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재미가 없다. 그래도 꾸역꾸역 보고 분석을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이게 보통 순위권으로 봐서 이제 상위권에 든 소설이 뭐 대충 왜 상위권에 들었을까 이것만 보통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뭐 이 작가는 뭐 캐릭터를 어떻게 썼고 뭐 전개를 어떻게 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재밌었고 뭐가 즐거웠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설이 아니어도 돼요. 만화여도 좋고 영화여도 좋고 애니메이션이어도 좋고 예능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가장 그걸 즐기는 나의 그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오히려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작품을 볼 때 재미는 그냥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냥 작품 보실 때 내가 왜 재밌는지 분석하면서 읽으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거를 슬럼프에서 벗어날 때는 내가 재미를 느껴요. 재미를 느끼는데 왜 재미를 느끼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작품을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예능을 봤을 때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재밌어. 난 왜 재밌지? 나는 왜 재밌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거를 남한테도 재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